방송 시작하겠습니다. 697회 옥서울타임즈쇼 2023년 3월 11일 이 논리 수메르 부채 네트워크가 대안이 될까? VOA 미국의 소리 방송 성렬영, 세운영, 유정복, 김기현, 영김, 태영호, RFA 자유아시아 방송 김길선, 아침한개, 신상준, 박종환, 오토기어, 긱불, 권영세, 김경률, 배승희, 신상준, 박종환, 그 다음에 지식보관소, 그 다음에 오토기어, 긱불, VOA, 미국의 소리방송, 성렬영, 김영환, 영김, 아침한개, RFA, 자유아시아 방송, 김길선, 세운영, 유정복, 김기현, 태용호, 장혜찬, 젊은시각, 김은혜, 배승희, 민영삼, 김경률, 권영세, 소박사, 부원아, 세바 이렇게 됩니다. 우선 지식보관소 중요한 얘기했어요. 공기로만 에너지를 얻는다. 지금까지는 말이죠. 그래서 에너지를 얻는 것은 원리는 간단하죠. 산소와 탄소의 그 공결합, 산소가 필요하죠.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 그건데 이것을 저절로 하는 또 생물체가 있다더라. 원래 미생물체를 연구하면서 그거를 뭐 연구해서 페니실린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과학적인 효과를 많은 과학기술 발전들을 기존의 어떤 자연에서 많이 얻죠. 발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효소를 연구해서 저온에서 효소 촉매를 발견했다. 그래서 그 휴대폰 같은 고전력이 아닌 어떤 계산기 이 정도 가령 또 마우스 이 정도 나노로봇 정도도 그냥 영구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엄청난 획기적인 어떤 혁명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따가 지금 얘기할게요. 오토기어가 이제 내연기관차, 그 독일 차, 이태리 차, 그다음에 토요타 일본 차들이 이런데 연구 개발해야죠. 이거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전기차에 직접 할 수는 없는 저전력에만 가능하지만 이것이 또 모르는 거죠. 뻥튀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연구에 대해서 좀 더 투자를 하게 되면은 정말로 혁명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인드라가 생각하는 생체 메모리 이런 분야에도 상당한 적용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것이고 이 정도면 노벨상 받을만 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쓰임새가 무궁무진하다. 당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게 원래 이렇게 벤처 투자도 이렇게 원래 바이오 분야에서 대박 나는 거예요. 원래 이런 것들이 대박 나면 그 다음에 부오나 세바 왜 비공개 영상이 됐지? 부오나 세바는 계속 그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 선수로 있기를 바라죠. 아무래도 부오나 세바는 이제 베네치아에 살고 있고 이태리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니까 또 이제 나폴리 기자 역시도 마찬가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민재가 한 2년 정도 더 하기를 바라는 건 당연한 거겠죠. 이런 어떤 편파적인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충분히 감안하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지만 인드라는 축구팬으로서 이태리에 살지도 않고 나폴리 팀에 대해서 지금 올해 나폴리 팀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지만 영원한 나폴리 팬은 아니거든요. 그러한 관점에서 이 분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첨언만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그 민재의 에이전시가 돈만 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나폴리 구단주도 돈만 안죠. 예. 둘 다 돈만 아니까, 예? 축구에 전념하기 위해서 에이전트를 고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이전트가 돈만 알아야지 뭘 더 알아야 됩니까? 예. 첫 번째가 돈이고 두 번째가 축구겠죠. 예. 그러라고 에이전트 하는 거지. 그죠? 에이전트 역할에 충실하면 됩니다. 예, 저는 에이전트 비판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김민재 선수 입장을 해서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 저는 1년, 2년 정도는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 더, 예, 있어야 된다. 아니, 그러면 이번에 스쿠데토 이태리 리그 우승하면 떠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팬들이 그렇게 생각했지만 저는 그런 생각하기보다는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는 저는 올해는 스쿠데토 그 이태리 리그 우승 하게 되면은 당연히 다음해에 챔피언스 리그에 도전하게 되죠. 그런 면에서 올해도 챔피언스 리그에 도전하지만 우승까지는 힘들다고 보고 내년에는 또 우승을 도전해보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 이적과 관련돼서 지금 메뉴 이렇게 연결되는데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메뉴에서 그 어떤 선수가 부진하다고 해서 저는 맥과이어 맥시를 비판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공격수와 수비수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공격수는 한 명 추가돼도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나 수비수는 그야말로 감독이, 모든 감독이 수비부터 이렇게 전술을 짜는데 가장 기본이 센터백이다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너 감독이 지금 잘하고 있는데, 굳이 센터백을 이렇게 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 보통 이렇게 수비진의 보강은 그 감독이 새로 부임한, 예를 들면은 토트넘에 콘테가 가고, 저는 이미 콘테 손 났잖아. 토트넘 경기 안 봐요 저는. 이미 작년에 끝났다 이렇게 이미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토트넘 경기 안 봅니다. 그래서 콘테가 떠난 다음에 포체티노나 혹은 또 첼시 감독을 했던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 친구가 온다든가 이런 경우에 감독이 새로 부임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선수가 센터백이에요. 센터백 보강을 합니다. 미들에 한 명. 그러니까 보통 새로운 감독이 오면 수비진에 한 명, 미들에 한 명, 공격수에 한 명, 최소한 이렇게 더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어서 새로운 감독과 같이 온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김민재 선수가 이번 여름에 만약 이적하면 토트넘으로 이적한다, 그건 말이 돼요. 새로운 감독이 올 게 거의 100%, 99% 확실하고 김민재 선수가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러나 맨유와 연결된다면 과연 맨유에서 김민재 선수가 곧바로 주전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김민재 선수 검증은 끝난 거 아니냐? 월드 베스트 11에 뽑혔으니까 더 검증할 게 뭐 있냐? 지금 하나 더 남았습니다. 2년차 징크스가 있어요. 1년차는 아무리, 그러니까 공격수든 수비수든 다 잘해요. 굉장한 성적이 있는데 2년차에 부진한 이유, 징크스가 있는 것은 그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1년 동안 그 선수의 플레이를 돌려보면서 그 선수의 약점을 찾고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분석해 가지고 다음 시즌에는 준비를 하거든요. 시즌 중에는 그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2년차 징크스를 김민재 선수가 극복한다, 그러면 그냥 인정이 되는 거죠. 확실히
그리고 이제 나폴리 팬들 입장에서도, 예, 나폴리 구단 입장에서도 2년 정도 있어야지, 예, 뭔가 레전드 소리 듣는 게 또 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감독의 입장에서 지금 이태리 감독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감독의 능력을 또 테스트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면 오시멘 덕분에 우승했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감독의 전략 전술도 있지만은, 예, 선수의 능력 덕분이다. 만약 공격진에서 오시멘이라는 선수가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오시멘이 메뉴나 다른 데로 떠난 다음에 새로운 신진 선수가 수혈됐을 때, 예, 가령 지금 리버풀 같은 경우는, 예, 인드라가 좋아하는 클럽 감독이, 인드라가 저 마네 빠져가지고 문제다, 마네 대체자가, 예, 누네스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 마네 덕분 아니냐. 클럽의 어떤, 예? 이러한 시스템이 효과를 봤던 것들은 지칠 줄 모르는 마네가 수비와 공격을 동시에 가능했기 때문에, 예? 살라가, 예, 더 이렇게 빛이 났던 거 아니냐. 누네스가 그러한 역할을 해내지 못하니까 살라도 골이 잘 안 나오고, 예, 리버풀도 지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예, 스콜라리인가? 예, 스콜라리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이태리 나폴리 팀의 감독의 능력을 한 번 더 보여주는, 그냥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지난번에 EPL에서 우승했던 예, 예, 그 누구죠? 예,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예, 언더독 우승, EPL 우승, 그분 한 번 우승하고 말았잖아요. 예, 그 다음엔 어떻게 될지, 그런 2년 차까지도 검증하려면은, 예, 지금 현행 나폴리 감독의 능력을 검증하면 공격진을 좀 이렇게, 예, 팔고, 예, 1년차 선수들은 1년 더 있고, 흡이차나 민재나 미들리에 이런 거 해가지고 가서 한다면, 확실히 이태리 감독도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김민재 선수가 1년 정도 더, 예, 나폴리에 있는 것이 저는 모두에게 윈윈이다. 이렇게, 물론 부오나세바에게도 윈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헤르메트커님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가쿠터님, 손흥민은 끝이 아니라 콘테 잘못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리고 손흥민 선수 같은 스프린터 선수는 이찬수 얘기가 맞는 게, 이 스프린터, 예, 이렇게 팍 치고 나가는 선수들은 30살이 넘으면 급격히 떨어져요. 호날두도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예, 중앙으로 왔잖아요. 그랬을 때 호날두는 헤딩이라도 있었는데 손흥민은 헤딩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그건 손흥민의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콘테가 그러한 것을 손흥민을 살리지 못하면 둘 다에게 모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단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을 규정하는 건 인생의 운영체제를 쓰는 것이다. 레드필 코리아, 뭐 이런 거. 그래서 레드필 코리아라는 유튜버인데 상당한 유익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저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비슷한가? 외모, 그러니까 아이돌이잖아. 인드라는 아이돌은 아니죠. 예, 재밌는 친구고 웃는 모습이 매력적이고, 예, 이과에서 문과스럽게 간 거, 예, 이과에서 뭐 영문과 같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철학 신학 체계로 말한다면 신을 믿는다는 데서 여러모로 공통점이 있긴 하지만, 말하는 걸 보니 과거에 유물론자로 살았던 것 같고, 이제 유물론자에서 유신론자로 막전향한 인드라 10여 년 전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다만 민유와 차이가 있어요. 저는 가령 윤회에 열려있지만 한 22% 정도, 그러나 윤회를 믿는 편이 아닙니다. 또한 저는 기독교를 비롯한 어떠한 종교도 없지만, 뭐 영성을 얘기하지만 기독교에 관해서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특히 인드라는 신이자 인간이었던 예수님에 관해 인간 예수보다 신 예수의 무게를 둡니다.
30살 이전까지는 인간이었던 예수님이 예,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 한 7일간의 행적은 예, 그거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역사적으로 어떠한 인드라가 예수님과 같은 사례를 역사에서 찾아본 없어요. 단순히 인드라가 하겠죠. 예수님이 뭐 무리를 걸었다, 치유를 했다, 이런 걸로 저는 예수님이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인간도 할 수 있어요. 다른 뭐 사람들이. 그러나 치유 능력이나 무리를 설사 걸었다 할지라도 저는 그걸로 신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고, 신기를 좀 발휘했다, 이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예수님의 7일간 행적은 신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는 역사적으로 동서고금을 통해서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인격 신이냐 예수님이, 그러니까 인격 신을 초월한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다른 뭐 붓다 인다를 좋아해요. 개혁 종교가거든요. 조로아스터나 붓다나 뭐 마호멧 이런 분들 다 종교 개혁까지, 뭐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그냥 메시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개념도 저는 비판적으로 보긴 하지만, 뭐 그냥 그 메시아라고 합시다. 그냥 붓다도 메시아고, 뭐 마호멧도 메시아고. 근데 예수님은 메시아 출신을 넘어, 구약에 뭐 나오는 어떤 선지자들도 메시아죠, 나름대로. 저는 예수님은 메시아를 초월한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신을 믿는 시간이 10여년 넘었죠. 그래서 크기와 울림과 변화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질문이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하는데, 답변이 어떻게 사느냐보다 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우선이에요. 그러거든요. 인드라도 10년 전이나 근래 이제 방송 가면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이거보다 우선되는 게 있습니다 하면서 그 얘기하다가 방송 끝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육하원치 인간론. 저분은 인드라 입장에서는 why 형이죠. 저 같은 경우는 팬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죠.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도 이제 인드라가 10년 지나다 보니까 질문에 이렇게 어떻게 방법론을 얘기한 건데 갑자기 왜 이렇게. 두 번째 영상은 제가 대충 봤어요. 죄송합니다. 요즘 인기가 있죠. 이런 거 안 하면 또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페미니스트 아니고, 전 페미니스트 아니고, 다 관심이 없는 건 아니고요. 볼 건 다 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영성과 관련돼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뭔가 믿는다 라고 했을 때 무엇을 믿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신을 믿는가, 아니면 나와 신 사이에 있다는 이념, 목사, 뭐 신부, 스님, 뭐 구도가, 이런 사람들을 믿는가, 아니면 신념 체계, 이념, 뭐 반쪽 주사론, 무슨 뭐 철학이론, 이런 걸 믿느냐, 그렇게 되겠죠. 이게 한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도대체 만약에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러면 신을 믿지 당연히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나 레드필 코리아나 그런 분들이 자신이 믿었던 것에 대해서 뭔가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든가 뭔가 어긋나면 누구 책임인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드라가 마자세론이 나왔어요. 왜냐? 뭐냐면 5년 전에나 10년 전에 인드라가 뭐 주식 실패할 때, 예를 들면 그때 예를 들면 구기본이나 신에게 바라는 게 있었다 이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저는 교훈을 받았고,
그렇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뭔가 자기가 생각하고 전망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어긋났을 때 이걸 누구 책임으로 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신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지 인생이 약간 꽝된 건데, 그랬을 때 신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아니면 중간에 있던 목사나 사제, 저 신부, 뭐 스님, 뭐 신념 체계, 반쪽 주사, 뭐 플라톤, 뭐 이런 거에 책임을 물을 것인가? 좌이파시오, 막설레닌지 뭐 이런 거에 책임을 물을 것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물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제가 하게 되면서 마자세론이 나왔어요. 뭐냐면 인드라가 강조하는 게 뭐죠? 자주로는 좌이파시오, 좌우익 파시오 사상이다. 자주가 아니라 자조다. 새마을운동 박정희 정신, 그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자조정신, 새마을 자조정신이야말로 우리가 이 좌우익 파시오 이론인 자주론을 극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강조했죠. 자조, 좌우익 파시오, 자주가 아니라 자조다. 나는 자조인가? 그럼 자조는 뭐냐? 나는 자타가 인정하는 현명한 투자자인가? 그만큼 공부를 했고 그만한 어떠한 냉철한 사고와 평정심을 가지고 종목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 차트 연구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투자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요행을 바라고 지금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신용미수 저질러서 그냥 한 방에 100% 100배 초대박 나는 그러한 투기 투자꾼이었나? 저는 반성합니다. 제가 투기꾼이었어요. 공부를 안 했어요. 자타가 인정하지 못하고 요행을 바랐습니다. 제 탓이죠. 그걸 누구 탓해? 내 탓이죠. 그게 자조정신입니다. 그래서 뭐냐? 그럼 자조정신은 뭐냐?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자타가 인정받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면 됩니다. 근데 현명한 투자자라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법은 없죠. 그랬을 때 이것을 신에게, 뭐 국유본에게 이렇게 현명한 투자자는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대에 운이 안 맞아가지고 능력이 되는데도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운에 대해서 진인사 대천명, 자기가 잘하고 난 다음에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그런 거죠. 그러한 자세가 자조정신인데 이 좌우익 파시오 자주정신, 자주 이것은 지가 잘못하면 다 남 탓이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어떻게 엮여가지고 신욕하고 그리고 그 이념,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운동권에서 이 반쪽 주사파가 막스 레닌주의파보다 우세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유본이 반쪽 주사파를 키운 것도 있지만 자생시키고 한 게 아니고 국유본이 좀 분화체제 유지를 해서 흥령의 우익파시오, 일본의 우익파시오 사상인 흥령에서 천황 대신에 반쪽 일성 뭐 이렇게 해서 베껴와 가지고 이름만 바꾼 게 반쪽 주사파 잖아요. 바로 거기에서 우울한 거예요. 뭐냐면 관념론이거든. 말하자면 관념론이라 가지고 이 반쪽 그 흥령의 반쪽 흥령의 사상은 천황은 절대적이거든. 신이야, 신. 살아있는 생신이야. 비판할 수가 없어요. 신인데 어떻게 비판해? 신 탓을 하는 건 없는 거야. 그럼 어떤 탓, 누구 탓해? 밑에 사람들 탓을 하게 돼 있어요. 관료제 탓. 그래가지고 소련이 망할 때도 관료제 탓이다. 똑같아.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 탓이다. 요런 탓을 하니까. 그리고 내 탓이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품성을 강조해. 반쪽 주사파애들.
예. 근데 이게 무슨 이 쓸데없는 20세기에 무슨 21세기에 무슨 이 쓸데없는 윤리책이야.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 되게 우습게 봤는데 그게 먹힌 거예요. 예. 그다음 운동권 애들은 다 운동권 쓰레기들이 인성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 반쪽 주사파 애들은 인성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메타시오가 되니까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나름대로 이 신앙적인 만족감을 느낀 거예요. 반쪽일성을 예수님으로 생각하니까, 신으로 생각하니까 마음의 안정을 취하게 된 거예요. 그게 많이 역할을 해서 오늘날 운동권 주류가 된 거죠. 국유본이 도와줘서 그런 거죠. 어쨌든 이 관념론의 그 장점이 있습니다. 반쪽 주사파 흥령에 베낀 거. 근데 여기서 그렇다고 하면 반쪽 주사파의 문제는 없냐? 있죠. 뭐냐면 문제가 되면 다 관료제 탓을 하는 거예요. 제도 탓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문제는 반쪽 일성에게 있어요. 오늘날 법치주의, 이들아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자유라는 세 가지가 있죠. 프리덤, 리버티, 찬스. 이때 정치적 자유, 종교적 자유, 경제적 자유, 이 세 가지를 해치는 게 바로 이 반쪽 일성이거든요. 군주제니까, 노예 군주제입니까? 지금 북한은 노예제, 입헌 군주국도 아니고, 그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러면은 법치주의도 없고 시스템도 없어요. 문제가 큰 거죠. 지금 인드라나 저나 국유본이나 신께서 원하는 것은 이 시스템이 불충분하거든요. 계속 개선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관료제가 문제가 아니라 더 나은 관료제, 더 나은 법치주의, 더 나은 자유 경쟁시장, 더 나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원하고 있는데 그걸 다 막아버리고 있어요. 관료제 탓이다? 얼마나 쉬워? 걔네들 방식이. 아니죠. 관료제 탓이 아니라 반쪽일성 탓이죠. 그 시스템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고스란히 또 대한민국에 적용하니까 반쪽 놓으면은 무죄다. 지명이는 죄가 없다. 문전비가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인드라는 윤회관이라는 것이 설명이 있더라도 저는 윤회관 표현을 여태까지 한 번도 쓴 적이 없잖아요. 왜냐? 저는 준석이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시는 편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유승민도 그렇고.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러나 인드라가 윤회관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과거의 조선 왕조의 시기에 있었던 그런 어떤 사극 드라마가 뭐가 다르냐 이거죠. 아주 비판할 거면 그냥 대놓고 성녀랑 비판하면 됩니다. 왜 성녀는 밑에 사람 측근들을 가지고 그거야말로 저는 정근대적이고 수골통적인 비판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에요. 저는. 시스템을 계속 개선시켜 나가는 게 필요하다 라는 데서 대안을 가진 비판이어야지 비난을 위한 비판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점점 저는 준석이 좋아하는데 준석이가 수골통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다 이렇게 저는 준석이 좋아해요. 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다른 정치 유튜브에서 준석이 까는 거 하면 저는 여태까지 어지간해서 인용 안 했잖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윤회관 운운하는 것도 그 반쪽 주사파의 관료제 비판하고 같은 전근대적인 비난이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비판 안 하면 안 되고 저는 제가 비판하면 이런 거예요. 성렬형의 이 시스템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대통령실의 시스템적으로 이런 게 좀 취약한 것 같으니까 개선한 그런 제도적인 관점에서 계속 접근해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고 바람직한 비판이에요. 그 사람을 가지고 가는 건 이거는 왕조 때 가졌던 꼴통들이나 가지는. 그래서 저는 젊은 친구가 안타까워요. 저렇게 왜 태양적
좌익파쇼들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이렇게 수꼴통적인 발상을 하는 것이 비난을 하는 것인지 저는 준석이 이해할 수 없어요. 잘 나가다가 왜 저러는지. 네, 저 여전히 준석이 좋아합니다. 딱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 그래서 레드필 코리아도 일어났던 것이 됐을 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팔라티 감독, 동파님 어서 오세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지금 4050 수꼴통 좌익파쇼 수꼴통들 생각은 이 시스템적인 발상은 못하고, 예, 사람 관점 만나면 내가 그래서 싫어하는가. 반쪽 노면을 개인적으로 싫어하지 않습니다. 이 좌익파쇼 반쪽 노면이 한국 최초의 파시스트고, 얘가 대한민국 정치를 100년 후퇴시킨 당군의 면접감도 못되는 쓰레기 같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등간에. 이간이 사람이 먼저다. 나는 그 철학 자체가 수꼴통 파쇼 사상이라고 저는 봐요. 파시스트 히틀러가 제일 좋아할 얘기가 사람이 먼저다. 히틀러가 먼저다. 독일인이 먼저다. 뭐가 달라? 사람 냄새가 나는 파시스트 냄새가 난다. 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한국의 400 세대가 파시스트 수꼴통들. 그래서 뭐 이렇게 재밌잖아. 남자인데 여자 목소리 이렇게 내는. 이 친구 좋아하잖아요. 아무튼 하랑님 생각해서 덕양소라고 하죠. 구독하고 있습니다. 외모가 똑같은 게 아니라 철학이 유사하다. 이나라님 답변했고 도깨보니 답변도 보이네. 공동점도 많아요. 공동점이 많고, 레드필 구독하고 열심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